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배우면서 스크립트가 뭔가 궁금했지만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스크립트 개발 환경 만들기, 스크립트 리퍼런스 소개, 스크립트 예제의 간단한 작성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따라오세요. 파일, 스크립트,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인 포인트를 선택하면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레이어를 인포인트 순서로 재정렬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영상은 어도비의 스크립팅 예제인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 인포인트를 출발점으로 코드를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어도비 홈피에서 명시하듯 수행할 일련의 명령을 애플리케이션에게 알려주는 명령의 모음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 언어로 사용하며 반복 또는 규격화된 작업의 자동화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 스크립팅 가이드를 리퍼런스로 하여 작성됩니다. 구글링하여 애프터 이펙트 스크립팅 가이드를 검색하셔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항상 참고하면서 코딩합니다. 파일, 스크립트, 오픈 스크립트 에디터를 선택하여 익스텐드 스크립트 툴킷으로 코딩 작업을 합니다. 툴킷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저처럼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링크에서 버전에 맞는 툴킷 설치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은 32비트용으로 설치하세요. 툴킷을 설치하시면 설치 디렉토리에 예제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예제 중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 인포인트를 출발점으로 스크립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남짓한 아주 짧은 스크립트입니다. 새 파일을 열어 애프터 이펙트와 스크립트로 이야기해봅니다. 얼랏은 애프터 이펙트에게 정보 메시지를 띄우거나 디버그 시 사용합니다. 디버그 시에 라이트라인도 많이 사용합니다. 실행하면 인포 창에 메시지를 띄우며 OK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포 창은 클리어, 아웃풋으로 지웁니다.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인 포인트 코드 일부를 복사해옵니다. 모든 코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APP는 항상 애프터 이펙트이며 APP로부터 코드는 출발됩니다. 프로젝트는 열려있는 프로젝트, 맞습니다. 지금 열린 프로젝트는 한 개이겠죠. 현재 애프터 이펙트에는 스크립트1이라는 프로젝트가 열려 있습니다. 액티브 아이템은 프로젝트 청에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얼랏을 이용하여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널이라고 나옵니다. 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0이 아닙니다. 솔리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오브젝트 푸티지가 선택되었다고 나타납니다. .name 쓰고 실행합니다. 선택된 푸티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현재 타임라인에 열려있는 콤프2를 선택합니다. 콤프2라고 합니다. 지금 액티브 아이템인 콤프2는 콤포지션이며 5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레이어스 1, 첫 번째 레이어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도, 다섯 번째 레이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링스를 입력하면 콤프2가 가진 레이어 개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한 속성들의 사용법은 스크립팅 가이드를 보고 사용합니다. 200여 페이지나 되지만 다 고만고만해서 하루 정도만 들여다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팅 가이드에 보이는 두플리케이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과 스크립트의 차이점이 지금부터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포지션의 위글, 표현식을 적용해 봅니다. 위글이 자신의 위치를 마구 달게 하여 효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별을 움직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에 관한 것조차도 자신의 차례가 올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값을 처리하며 값의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듀플리케이트를 실행하니 1번 레이어가 복제되었습니다. 1번 레이어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1번 레이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립트로는 제공되는 속성이나 메소드를 이용하여
허용하는 범위의 모든 속성들의 수정이 가능하며 스크립트 내내 변수의 저장과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코딩의 입장에서 보자면 표현식은 스크립트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표현식은 GUI의 보조 수단으로서 스크립트와는 존재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 인 포인트를 실행합니다. 레이어가 인 포인트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스크립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코딩은 하는 것보다 남이 것을 읽는 것이 더 불편하고 어려우니 잘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펑션을 쳐보니 바로 펑션 콜입니다. 그런데 펑션 콜을 자기 자신으로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인수의 사용입니다. 펑션 콜만 막아놓으면 이 스크립트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아놓고 실행해봅니다.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펑션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펑션은 불러줄 때만 작동됩니다. 펑션 콜을 열어둡니다.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 인 포인트 함수가 이 스크립트의 모든 것입니다. 이 함수의 인수인 디스 오브젝트 찾아보니 역시 한 번도 참조되지 않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인수의 사용입니다. 펑션 콜과 함수에서 이 쓸데없는 인수를 삭제해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함수 속에 소프트바인 포인트라는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접어놓고 어디서 부르는지 찾아봅니다. PROJ라는 변수에는 현재 열린 프로젝트의 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수를 접어놓으니 if문이 코드의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면 if절이 실행됩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가 없다면 프로젝트를 열라는 알람을 보냅니다. 스크립트 네임에 참고용으로 수정번호 1 주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가 뜰 겁니다. 프로젝트가 열려있다면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액티브 아이템은 프로젝트 청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액티브 아이템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컴포지션 아이템일 때만 if절을 실행합니다. &% 두 개는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알람 띄웁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 없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메시지를 한글화하겠습니다. 이제 한글로 경고창이 뜹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솔리드를 선택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역시 경고창이 뜹니다. 선택은 했지만 레이어를 가진 컴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행하여 언두 그룹을 알아봅니다. 실행하고 에디트 선택하면 언두 그룹의 언두가 메뉴에 나타납니다. 스크립트의 언두 그룹은 스크립트가 작업한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컨트롤 Z로 언두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입니다. 두 줄의 언두 그룹마저 지운다면 소프트바인 포인트 펑션 콜 한 줄이 실행 코드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에러 처리하고 나면 접혀있는 소프트바인 포인트라는 함수가 모든 일을 합니다. 소프트바인 포인트는 액티브 레이어를 첫 번째 인수로 갖습니다. 액티브 레이어는 바로 이 컴포지션의 레이어들입니다. 두 번째 인수는 레이어의 락 기능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토탈 넘버 변수로 총 레이어 개수 받아놓고 while문 한 개뿐입니다. while문은 다시 포문 한 개와 while문을 탈출하기 위한 if문 한 개입니다. 결국 이 포문이 레이어 정렬 코드입니다. 포문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포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초기화 실행하고 실행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고 후 처리하고 루프 돌고 거짓이면 바로 반복 루프를 탈출합니다. 스크립트는 시작할 때 J를 1로 하고 J가 토탈 넘버 즉 레이어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포문을 실행하고 매 실행 후 J를 일씩 올려줍니다. 포문은 if문 하나인데 J번째 레이어인 포인트가 토탈 넘버 번째 레이어의 인포인트보다 크다면 if절이 실행됩니다. 제일 if절이 실행되면 해당 레이어가 잠겨 있을 때와 안 잠겨 있을 때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잠겨 있을 때는 함수의 인수로 받아온 unlocked only의 값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얼락드 올리의 값을 false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락이 걸려있다면 풀고 정렬한 다음 다시 잠그는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함수에서 얼락드 올리를 인수로 받아 다르게 처리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얼락드 올리라는 인수를 삭제하고 차라리 선택된 레이어만 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얼락드 올리라는 인수를 삭제합니다. 5개 고치면 끝입니다. 이제 레이어가 잠겨 있으면 무조건 풀고 정렬하고 다시 잠궈줍니다. 코드가 보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의 진짜 문제는 포문에 있습니다. 포문은 첫 번째부터 토탈 넘버 번째까지 레이어의 인포인트를 차례로 토탈 넘버 번째의 레이어와 비교하여 더 크면 토탈 넘버 번째 레이어의 뒤에 붙입니다. 그런데 move 애프터로 레이어를 옮기는 순간 레이어의 순서가 바뀝니다. 포문이 작업은 바뀐 레이어 순서를 무시하고 최초의 기준대로 비교를 진행하여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스크립팅 가이드에서 move 애프터를 찾아 move 애프터가 뭘 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토탈 넘버가 5일 때 move 애프터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몇 번째 레이어가 맨 뒤로 가는지 얼랏을 띄웁니다. 레이어인 포인트를 이와 같이 바꾸고 실행합니다. 결과 해석을 주의 깊게 따라오세요. 1번 레이어가 걸렸습니다. 당연합니다. 1번 레이어의 인포인트가 5번 레이어의 인포인트보다 큽니다. OK 버튼을 누르는 순간 move 애프터에 의해 1번 레이어는 5번 레이어가 되고 나머지 레이어들은 번호가 하나씩 적어질 겁니다. OK 버튼을 누르니 2번 레이어가 걸렸습니다. 이번 레이어는 최초의 3번 레이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래의 2번 레이어였던 현재의 1번 레이어가 비교되고 선택되었어야 하지만 move 애프터에 의해 바뀐 레이어 구조 때문에 현재의 1번 레이어는 비교 대상이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원래의 3번 레이어가 2번 레이어로서 비교된 겁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move 애프터에 의해 2번 레이어는 5번 레이어가 되고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은 번호가 하나씩 적어질 겁니다. 이어서 비교의 의미가 전혀 없는 현재의 3번과 4번 레이어의 비교도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OK 버튼을 누르니 다시 1번 레이어가 걸렸습니다. 토탈 넘버가 5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while문 루프가 다시 돌아서 포문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얼랏이 뜨지는 않겠지만 4번의 추가 비교 후에야 포문을 빠져나갈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로직이 엉망입니다. 오픈소스의 폐해입니다만 오픈소스의 장점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포문은 move 애프터 때문에 J만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검사한다면 여기에 등호도 없어질 겁니다. 대체 while문은 몇 바퀴나 돌지 얼랏 띄워보겠습니다. 왜 이리도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토탈 넘버와 레이어즈 무브드라는 두 개의 변수로 루핑을 통제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포문의 move 애프터는 포문 밖으로 빼내고 while문이 탈출 로직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즈 무브드 관련된 건 다 막습니다. 맥스발 레이어라는 변수를 만들어 초기 값을 토탈 넘버로 합니다. 맥스발 레이어에는 move 애프터 대상 레이어 번호를 담아두겠습니다. 맥스발 레이어 값이 토탈 넘버라면 move 애프터가 필요 없습니다. 비교 if문에서 맥스발 레이어 값을 제의로 합니다. move 애프터를 하는 if-else문은 포문 밖으로 이동합니다. 맥스발 레이어 값이 토탈 넘버가 아닐 때만 move 애프터를 실행합니다. 토탈 넘버는 while문 루핑 한 번마다 1씩 줄여줍니다. 포문 밖에 J들은 모두 맥스발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while문의 루핑 핫수를 보기 위해 얼랏을 띄웁니다. 로직이 깔끔해졌습니다. 하지만 레이어 정렬 결과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4번 레이어가 정렬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유는 포문에서 J번째 레이어의 비교 대상이 토탈 넘버 번째 레이어라는 데 있습니다.
J가 이럴 때 인포인트가 토탈 넘버인 5번째 레이어보다 크므로 맥스벌 레이어 값은 1이 됩니다. J가 2일 때 인포인트가 토탈 넘버인 5번째 레이어보다 크므로 맥스벌 레이어 값은 2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운 좋게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J가 3일 때 인포인트가 토탈 넘버인 5번째 레이어보다 크므로 맥스벌 레이어 값은 3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번 레이어의 인포인트가 3번 레이어보다 크므로 맥스벌 레이어 값은 2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J번째 레이어의 인포인트 비교 대상은 항상 토탈 넘버 번째가 아니라 맥스벌 레이어 값이 바뀐 적이 있다면 알려진 인포인트 최대값인 맥스벌 레이어 번째 레이어로 해야 합니다. 맥스벌 레이어 값이 항상 토탈 넘버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if문의 토탈 넘버를 맥스벌 레이어로 바꾸면 해결되지만 코드 볼 때마다 헛갈릴 것 같습니다. 주석겸에서 세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셀렉터의 값을 맥스벌 레이어와 토탈 넘버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if문의 토탈 넘버를 셀렉터로 바꿉니다. 실행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